요즘 뉴스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죠. 벌써 75년째라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싸우는 핵심 원인은 영국판 봉이 김선달 사건 때문입니다. 1910년대로 가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유대인과 아랍인에게 교묘하게 이중 계약을 해요. 단순하게 유대인은 노란색으로 아랍인은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먼저 영국은 당시 유대인에게 돈 좀 빌려줘. 그럼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게 해줄게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미국하고 유럽의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19세기부터 유명했던 로스차일드 가문, 여기가 대표적인 유대인 재벌 가문인데 그때부터 막강한 재력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1917년에 당시 영국 외교부 장관이 유대인 대표한테 편지를 보내요.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민족의 고향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고요. 영국이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서 살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벨푸어 선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 희망찬 편지였어요. 왜냐?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 시절부터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서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1880년대 유럽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유대인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조리돌림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빨리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고향, 신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편지를 딱 하고 써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다음으로는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야, 너네 오스만 싫지? 같이 싸워주면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된 국가를 세워줄게. 라고 합니다. 이것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얘기죠. 당시 오스만 제국이 1517년부터 약 400년 동안이나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하지. 군대 끌려가야 되지. 그니까 영국의 제안이 솔깃했겠죠. 자, 이제 1918년 전쟁이 끝났죠. 그럼 유대인도 아랍인도 계약서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겠죠. 특히 유대인은 조리돌림 당하기 싫으니까 이제 슬슬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사오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1941년부터 나치 독일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끔찍하게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그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안전한 국가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이 더 확산되면서 팔레스타인으로 더 많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어떻겠어요? 갑자기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그걸 영국이 허락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반발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모르겠다. 유엔 너네가 결정해줘 라고 들어눕습니다. 그 결과 유엔은 1947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과 아랍인에게 나누어주는 분할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1948년 5월 14일에 선언되었고 그 직후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슬람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또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입장이 달랐어요. 원래 종교가 달라서 안 그래도 싫어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팔레스타인 땅도 뺏으려고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전쟁 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거기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쫓겨났어요. 영토가 이만큼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정부는요? 우리도 일본 식민지 시절에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를 세워서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외교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일부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란하고는 왜 싸우냐? 원래 사이가 안 좋았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사 왔을 때는 이란이 참 잘해줬어요. 팔라비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란은 서구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친하니까 이란이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게 지낸 겁니다. 경제 교류도 하고 군사협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샤 팔라비의 아들인 모하마드 에자 팔라비가 만행을 저지릅니다. 비밀 경찰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면 체포, 고문, 살해하고 독재 정권을 이어가려고 민주주의도 짓밟아요. 그리고 또 이란에서 석유가 나잖아요. 근데 석유 수익은 왕실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대다수의 이란인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결국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의 결과로 팔라비 왕조는 붕괴되었고 호메이니라는 지도자가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되면서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도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1979년 11월에는 이란 학생들이 수도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고 52명의 인질까지 잡으면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호메이니 정부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강력한 이슬람 정권이었으니 유대교를 배척하는 건 당연했겠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전쟁하긴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무장 조직을 지원해요. 먼저 하마스. 이란은 1987년부터 군사적으로 하마스를 지원합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파괴가 목표예요. 2006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이자 반이스라엘 단체입니다. 이란이 1982년부터 헤즈볼라의 창설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지하드. 1981년 이집트에서 설립된 무장 조직입니다.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자살폭탄 등 군사적인 투쟁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제5차 중동전쟁을 걱정하는 건 2023년도부터 갈등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서 무려 5,000발의 로켓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아까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다고 했었죠. 이어서 2024년 4월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의 고위 지휘관을 포함한 1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 7월 31일에는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 하마스 서열 1위 하니에를 암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동전쟁은 수십 년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정치, 종교, 역사, 외교적 갈등이 심화된 결과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